신도시 상가들이 텅텅 비어 있다고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기사에서는 상가 투자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맞아요. 정말 상가 투자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맞는데요. 상가 분양을 잘못 받으면 3대가 망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3대가 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은퇴하시고 달달이 월세 받으려고 상가 투자를 하셨다가 퇴직금 다 날릴 수도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상가 투자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위례신도시를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위례신도시를 크게 봤을 때 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게요. 그럼 이거를 지적 편집도로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봤을 때 여기 아파트가 있는 것들은 노란색으로 다 공동주택 용지로 되어 있고 3종 일반 주거지역 또는 단독주택 용지들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례신도시를 보니까 여기 중간에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 분홍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세요? 중간으로 쭉 이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복합시설 용지를 볼게요. 아파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길가에 상가가 펼쳐져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도 쭉 상가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 보행자 도로를 따라서 쭉 상가가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단독주택 용지를 볼게요. 여기도 1층에 다 상가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상가주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 1층에 상가가 들어서 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위례신도시에는 또 스타필드도 있어요. 스타필드도 어떻게 보면 상가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이 돈 쓰러 주말에 스타필드로 향할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위례신도시를 제가 크게 영역을 표시를 해줬었는데 여기 아까 방금 보여드린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의 가장 1차적으로 배우 세대들이 이렇게 검정색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표시해 놓은 여기 빨간색 테두리 안에 있는 것들이 1층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상가주택 용지들이 여기 주황색깔 되어 있는 곳들로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용지 대비해서 상가가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렇게 빨간색만 있어도 상가가 참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가주택까지 많아졌으니까 배우 세대 대비해서 상가가 너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파란 색깔 표시해 놓은 거 보이세요? 여기도 상가가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 더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여기 파란 색깔 위치해 있는 상가들의 가장 1차적으로 배우 세대, 그러니까 가장 가깝게 쉽게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배우 세대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봤는데요. 여기 주변 아파트들이 기본 800세대부터 해서 거의 1000세대 정도 다 넘고 있었습니다. 총 8928세대가 주변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 파란 색깔 안에 있는 상가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더 제이마트는 마트 한 개가 통으로 건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에서 제외시켰고요. 여기 가볼까요? 상가가 다 꽉 차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것도 학원이랑 병원으로 다 차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봤던 그 빨간색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상가들의 모습을 보면 방금 전 파란 색깔 테두리 안에 있던 상가들과 좀 많이 분위기가 다른 게 보이시죠? 뭔가 꽉 차 있는 느낌이 아닌 중간중간 뭔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 신도시들 보면 이렇게 상업부지들이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곳들이 이렇게 공실률이 높은 상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상업지역 땅들을 많이 줬을까요? 그 이유는 일반 상업지역이 주거지역보다 땅값을 더 비싸게 분양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상가 투자하기 전에 주변의 배우 세대에 비해서 상가가 어느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상가 경매 나왔던 건데요. 이걸 보면서 권리 분석부터 시작해서 이 상가가 왜 좋은지도 같이 볼게요. 이게 김포 구례동에 있는 상가인데요. 7층이에요. 상가는 1층만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처럼 배우 세대에 비해서 상가가 많은데 1층이라 한들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1층이라고 분양가는 엄청 비싸게 받았겠죠. 그래서 상가 투자할 때는 무조건 가성비를 따져야 합니다. 임차 현황을 보니까 지금 3천에 140에 맞춰져 있어요. 근저당이 2020년 1월 23일이고 우리가 주택에서는 전입신고 일자를 가지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상가에서는 사업자 등록 일자를 가지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지 없는 임차인인지
상가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분은 사업 등록 일자가 2018년 2월 20일이었기 때문에 근저당보다 더 빠르죠. 한 번 더 볼게요. 물권 명세서에 들어가서 최선 순위 설정 일자가 제가 말한 그 근저당 날짜가 되는데요. 그 근저당 날짜보다 지금 앞서게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됩니다. 그럼 낙찰자가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임차인이 못 받아가면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인수를 해야겠죠. 이거 위치를 볼게요. 여기 구례역이 있고 아파트 단지와 가장 가깝게 있는 상가가 해당 물건인 거예요. 김포 구례역 주변을 봤을 때 여기 노란 색깔이 빨간색보다 확연히 많다는 게 보이시죠? 여기 구례역 주변을 봤을 때 노란 색깔 아파트랑 주거단지들이 일반 산업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럼 이 상가 부지에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배우 세대 분들이 여기 와서 이것저것 생활을 하시는 거죠. 아까 상가 위치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제가 세대수를 찾아봤거든요. 일단 가장 가깝게는 이렇게 묶어봤을 때는 총 5,855세대였고 이쪽 부분은 8,000세대 정도 됐고 그 밑에 조금 더 멀리 있는 아파트들은 6,400세대, 구례역 위로는 8,389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27,000세대나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구례역 아래 위로 구역을 나눈 다음에 모텔 건물까지 포함해서 35가지 건물이 있었고 위로는 오피스텔은 미포함했고 11개 동이 상가가 있었습니다. 여기 27,000세대가 46개의 상가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확연히 상가가 작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5,855세대가 상가를 이용하러 갈 때 어떤 길을 따라서 가는지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데요. 여기 중간에 보행자 도로가 있기도 하고 여기도 도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아파트 사람들은 이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가려나 하고 보고 여기 사람들은 이쪽으로 건너서 이렇게 상가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건너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도 되는 거고 추측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로드뷰를 보면서 사람이 많은지도 확인해 보면 됩니다. 확실히 뭔가 복잡한 게 보이시죠? 사람이 많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아까 전에처럼 이렇게 반을 갈라봤을 때 위쪽 세대가 많은지 밑에 쪽 세대가 많은지를 확인하셔서 그럼 여기 위쪽에 있는 상가보다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상가가 더 위치가 좋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간단히 상가 종류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아파트 안에 있거나 대부분 아파트 입구 앞에 있죠. 후문이나 정문에 이렇게 나눠서 상가가 있는 곳을 아파트 단지 내 상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대부분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상가에 학원이라든지 병원이 많은 상가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로변에 있는데요. 대로변에 있는 이 상가들을 근린 상가라고 합니다. 이 상가 안에 있는 업종들을 보면 대부분 학원, 밑에 층들은 병원들로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근린 상가 뒤편에 골목에 위치한 것들이 이렇게 마사지 샵도 있고 음식점들이 1층에 있고 2층에 노래 연습장, 당구장들로 되어 있는 곳이 상업상가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잠시 봤던 주택상가가 있고요. 주택상가 1층에는 대부분 배달업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임대료가 좀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로 거의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달업종들은 그렇게 위치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싼 가격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주택상가 1층에 배달업종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내 상가, 아파트 세대수가 많으면 무조건 좋은 상가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지도상으로 봤을 때 엄청 좋은 상가가 공매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장까지 갔던 물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압류재산으로 나왔었는데요. 지도를 보면 1770세대의 단지 내 상가였어요. 후문에 위치한 여기쯤에 위치한 상가였는데요. 바로 맞은편에는 1500세대가 위치해 있었어요. 그럼 양쪽으로 이렇게 2000세대가 넘는 거의 3000세대 가까운 아파트 사이에 끼어있는 상가니까 엄청 좋지 않을까? 그리고 바로 옆에 초등학교도 있어 라는 생각에 바로 달려가 봤죠. 이렇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입구에 들어가면서 코너에 엄청 잘 보이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엄청 괜찮아 보이죠.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으로 18평이었고요. 그런데 공매 재산 명세서를 보니까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이 1000만 원에 88만
88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88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는데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임장을 하러 갔습니다. 이 상가인데요. 여기 로드뷰를 볼게요. 여기 상가거든요. 근데 맞은편에 보면 상가들이 공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21년 9월 달에 로드뷰를 찍은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임장하러 23년 8월에 임장을 하러 갔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지금 비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기 올라와 있는 시세를 보면 그렇게 높게 올려놓은 것도 아니었어요.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금액대로 올라와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임차가 맞춰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2년 넘게 동안 공실이었단 말이겠죠. 그리고 제가 부동산에 들어가서 저 물건 얼마 정도 임차 맞출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생각하고 갔던 금액보다는 좀 낮았고 한 100만 원 정도 월세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부근에는 제가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 정문 쪽으로 가니까 분위기가 엄청 달랐습니다. 여기가 동일한 아파트의 다른 문이었는데요. 여기는 바로 옆에 중학교도 있고 바로 앞에 이렇게 상가주택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상가주택들이 엄청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빼곡하게 비어 있는 곳도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바로 조금만 옆에 지나가니까 이렇게 엄청 괜찮은 근린 상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근린 상가는 몇 개 없어요. 이렇게 몇 개 없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물밖에 없고 주변에는 다 상가주택이니까 학원이나 병원들이 들어올 곳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1700세대랑 1500세대 690세대, 572세대 뭐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상가가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상가구나, 여기가 오히려 더 좋은 상가구나 라는 걸 또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상가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점, 제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상가 종류로는 단지 내 상가가 있고 근린상가, 상업상가, 상가주택 이렇게 있었고 전체적인 도시를 봤을 때 상가가 아파트에 비해서 너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건 아닌지를 체크하셔야 되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세대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돈을 쓰는지, 어디로 병원을 가고 어디로 음식을 먹으러 가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 길목에 있는 상가라면 더 좋겠죠.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